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코로나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코로나 걸려도 쉽사리 뭐 격리하다든지 아니면 예전만큼 그렇게 여파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얘기를 왜 했냐면 첫 번째 키워드가 미국 대선입니다. 네. 자, 미국 대선이 지금 버전 넘버 2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가 걸렸다. 네. 이게 과연 기사화거리인가? 근데 그 의중을 봤더니 주말 사이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자, 파트너가 바뀌면 트럼프에게는 긍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다시 부정적일 걸까요? 둘 다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시장이 또 후보가 바뀐다. 그러면 그 후보가 나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또 격동의 회오리로 들어간다. 시장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좀 대선 구도가 그어져서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뭐 정책적인 변화나 이거에 대해서 한쪽으로 계속 압축되는 걸 좋아하는데 또 바뀔 것 같아요. 거기다 워낙 또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거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불확실성이 두 개가 된 거죠.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시장이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계속 후보 활동을 못하게 되면은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 쪽이라면 핑계를 대기는 딱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목소리가 좀 높이 나오지 않나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명분은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 꽤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둘 다 불확실성이다라는 게 되게 공감이 되는데요. 네. 근데 만약 해리스로 바뀐다면 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4년 동안의 발자취를 보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일각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려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외에 중도층들을 그렇죠. 포섭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바이든이 아니고 해리스라면 네.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지지한 사람들을 트럼프 입장에서 포섭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정책이 되게 세게 갈 거다. 그렇죠. 바이든노믹스는 완전히 후퇴될 거다. 폐지될 거다.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게 되게 애매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만약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지금 이제 뭐 피격 사건 이후에도 격차가 그렇게 많이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한 2, 3%포인트 차이로 지금 계속 박빙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누군가가 들어와서 만약에 또 어떤 중도층을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가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트럼프 입장 쪽에서는 좀 약간 좀 쫓기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될 걸 대비해서 좀 강화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나를 바라보는 지지층을 위해서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겠죠. 조금 있다가 저희 11시부터 후보 수락 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시장이 또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 관련된 섹터 워낙 또 언급 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중도층을 또 모으기 위해서 나오는 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리스 부통령이든 누가 되든 간에 일단 지금 트럼프와는 좀 반대되는 쪽에서 약간 결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불확실성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초기에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특성은 초반에는 나를 좀 약간 좀 바라봐라는 말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다가 특히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때보다는 좀 약화되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는 있을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 기업가였고 거기다가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실용적인 정책 쪽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춘다라고 봤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단 우려는 지금 큰데 그게 그대로 다 정책에 반영되겠느냐 이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너무 일단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위축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향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너무 거의 끌려가지 말자라는 쪽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막상 종목이 타격을 받고 압박받게 되면은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차피 이제만 뭐 4년이나 5년마다 들어오는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일단 끌려다니지 말자. 이쪽이 좀 가장 중요한 해석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11시에 트럼프가 뭐 후보 수락 연설을 한다면 네. 요즘에 3F라 그래서 fight, fight, fight 되게 연설하고 있는데 네. 또다시 공격적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외에 주가는 경기 펀더멘탈에 대해 움직이잖아요. 네. 최근 지표를 보니까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를 통해서 경기 리세션, 침체 확률이 꽤 높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그러면 한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는
중국은 괜찮을 거야. 네. 실제 중국이 1분기 괜찮았고요. 근데 최근에 중국 2분기 성장률을 보면 중국도 삐그덕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정치적인 쪽에, 그러니까 변수에 너무나 주목하는 사이 경기 펀더멘털이 조금은 불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아마 경기와 또 민첩하게 연관될 수 있는 반도체 쪽이 흔들리는 게 그런 이유를 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G2의 경기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반도체가 괜찮겠느냐라는 쪽에서 약간 경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쪽에서 솔직히 뭐 지난 한 몇 주 전부터도 우리 빈센트님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죠. 금리 인하 타이밍 놓친 것 같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연준은 선제적으로 안 합니다. 데이터 나와야 이제 할 때가 됐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시장은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도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즉 지난번에는 고용이나 아니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게 돼도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래서 배드이스 굿으로 봤는데 지금은 최근 동향은 배드이스 배드로 본다는 얘기는 일단 그거를 염두를 하고 움직이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약간 과거와는 좀 결이 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하는구나라고 하는 약간의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나오는 조정폭들이나 아니면 흐름들이 예전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들을 염두하고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예전하고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네.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실적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자, 대만 반도체 회사 TSMC가 뭐 허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이견이 좀 분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들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하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요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올랐습니다. 실적은 그에 걸맞게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주가에 지금까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많이 따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다 좋고 지금 나온 실적 좋고 가이던스까지 완벽하게 나와도 잘 못 갑니다. 이게 TSMC가 보여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어닝 시즌을 들어갈 때 가장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그 중에서 하나라도 미스나면 주가가 흔들립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거를 미리 예고편을 하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지겠다. 해당 종목과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지겠다는 걸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는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오른 게 없어요. 그렇게 뭐 크게 강하게 오른 게 없는데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 그리고 또 하반기도 괜찮은 쪽으로 무게를 두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는 좀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개별 기업 단에서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점들도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게 해석할 거는 기업 주가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적과 연결시켜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실적은 좋다. 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느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이 되는데, 자, 그래도 아무래도 주도주는 반도체이니까요. 네. 반도체 투심이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지금 요즘 보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변수 때문에 약간 또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금리 인하의 자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펀더멘탈보다 센티 쪽으로 좀 더 옮겨가면서 움직이는 분위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그렇게 나올 것 같기보다는 일단 실적 시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쪽들이 다시 공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보다는 실적 시즌 끝나고 다음이 금리 인하와 함께 맞물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이런 성장주 그리고 약간 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아마 강하다고 하더라도 좀 막 뻗어나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 되는 종목들을 좀 준비하는 게 지금을 바라보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은 약간 따로 논다. 네. 금리 인하와 실적이 약간 따로 노는데 실제 미국이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거의 100%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와 실적 증가가 교집합이 상당 부분 있을 거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시각에서 우리 증시를 딱 바라보면 낙폭이 참 과대했던 종목들이 꽤 있죠. 네. 거기에 단연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거론될 텐데 네. 오늘 장은 특히 리튬 네. 예, 이게 한 6개월 전에 되게 핫했는데 네. 리튬 관련돼서 관련주들 계속 들썩이고 있어요. 뭔가 네. 좀 이슈가 있나요? 특별한 이슈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하나의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리튬 가격을 본다 그러면 리튬 관련주들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틈새적인 종목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리튬 관련된 종목들 펀더멘탈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괜찮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회사들마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메이커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부터 그리고 또 가장 또 그나마 투자를 계속 같이 연결시켜서 잘 해놨던 소재업체들 쪽으로만 한정시켜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하나 제가 여쭤볼 건데 네, 흔히 주식 투자할 때 내 관심 종목이 아니면 사실 뭐 이렇게 매일매일 들여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어저께는 급락, 네. 오늘은 급등. 그러니까 사실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평균으로 보면 뭐 별반 다르지 않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 어간상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펩트론이 강세가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될까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제 일라일리 밀리는 거 보고 조금 좀 조정 나오겠구나. 그러면 안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좀 사볼 자리가 오겠구나 싶었는데 제가 살까봐 그냥 땡겨버리네요. 네,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루슈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 커진다의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을 사람 맞고 경구용 먹을 사람 먹고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되는 쪽에서의 변화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뭐 아주 작은 종목 DXVX라는 종목까지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시장은 우리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하지만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동성을 이기면서까지 공격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건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는 건 인정. 하지만 또 거기서 확대가 되면서 다 지금이라도 매수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들은 나쁘지 않지만은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담으로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네. 세 번째 키워드가 낙폭과대에 관련된 거니까 네. 그동안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아마 지난주에도 저희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화장품주가 오늘은 네. 어제부터 약간 들썩들썩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제약바이오 여전히 좀 눌려 있으니까 이런 네. 걸 봐야 되는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지금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부담감.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 가는데 한국의 K뷰티, K푸드가 수혜일까요? 아니면 피해일까요? 수혜가 높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쪽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맞겠다. 실적과 함께 연결시켜도 타이밍은 지금이 그쪽이 더 무게를 두고 그 다음에 성장주를 좀 바라보자 이런 시각입니다. 네, 타이밍상으로도 지금이 좀 더 무게를 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것들을 점검했는데 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뭘 사야 될까요? 뭐 지금까지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기회냐 아니면은 지금 팔고 다시 받을 상황이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될 만한 쪽은 많이 내렸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기회를 찾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SK하이닉스 적정한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자리 쪽으로 시작되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죠.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바로 일주일 어간쯤에 네. 김민수 대표님이 SK하이닉스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기분 좋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도움 말씀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